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해 기술성 특례 전형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총 32곳 중 2023년 매출 추정치를 달성한 기업은 제2호 단 한 곳뿐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2022년 코로나19에 따라 상장 폐지 요건이 완화됐었는데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에 일정 기간 기업 설명회를 의무화하거나 상장 폐지 기준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주가 수익률에 힘입어 5%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실적 배당형의 수익률이 13.27%로 원리금 보장형의 3배 이상을 기록했고 유형별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수익률이 6.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 불발 소식에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진영곤 HLB 회장은 FDA로부터 보안 요구 서한을 받았다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빠르게 수정 보완할 내용을 협의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향후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관련 뉴스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하락해 멍든 금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의 FDA 신약 승인이 불발이 되면서 HLB 관련 종목들 일제히 하한가를 갖고 1.7%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확실히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은 그런 오늘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또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강한 종목들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트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이제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자, 매일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강한 주도주 종목들을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 초고 또 제가 주식인 경제의 오른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 개인적으로는 좋을 듯 하면은 조금 미지근해지고 약간 이런 게 좀 반복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예전이랑 좀 한 4월 달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돈이 돌면서 단기 매매할 종목들은 상당히 많은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최선의 방어는 또 최고의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멋진 종목 한번 공략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우리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공략할 종목들은 많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진짜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또 공략을 해주신 종목들이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핫한 종목으로 또 자리를 하면서 많은 수익률을 내주셨잖아요. 네. 관련해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일단 5월 달 같은 경우에 또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100% 모든 종목이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도 드리고 또 관점을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일단 1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방송을 한 지가 좀 오래된 종목이긴 한데 알테오젠을 꼽았어요. 근데 제가 화요일 방송에서 알테오젠을 잘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또 여러분들 또 매매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브리핑 한번 드려볼 것 같고요. 2등 같은 경우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네, 5월 9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약 10% 가까운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위는 LS 일렉트릭이고요. 그다음에 4월 23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23% 급등을 했고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방송에서도 LS 일렉트릭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봐야 된다고 했던 종목이 이렇게 두 종목이 있었죠. 네, 그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면서 또 여러분들께 역시 융사무의 방송은 보면은 돈이 되는 방송이구나라는 걸 또 증명해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캠트로닉스가 어제 또 급등을 했어요. 5월 2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또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 11월 달 제가 첫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2월 달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곱장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특징을 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눌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뭐 그래도 다행히 수익이 내는 건데 보통 타점을 잡았는데 이게 내림목이 돼버리면서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내일 아니면은 뭐 최대한 못해도 뭐 3, 4일 안에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이날 방송에 나와서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게 60일선이거든요. 그래서 60일선 부근에서 여기 박스권 하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켜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직전 고점이 이제 목표가죠. 1차 목표가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알테오젠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제 교육방에도 많이들 계시고 그래서 보시면은 차라리 이런 저점들 한번 손절로 잡아 보시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는 좀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도 대응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직전 고점을 목표로 해서 1차 목표 주가로 이제 생각을 해서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는 단타 구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기 스윙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좀 단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어차피 이 종목이 단타 구간이 나오면은 다 장중에 그 교육방에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하지만 그런 구간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또 괜찮은 수익 가져다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이날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장중 매매도 했었고 종가 베팅도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정도가량 살짝 눌려 있는 상황이었다가 이 구간에서 또 9% 이상. 네, 그래서 역시 윤사무의 종목은 오래 안 걸리는구나라는 것도 증명해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한 일지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그때 추천하던 날에 제가 사실 여기서 다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이날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걸 보고 나서 확인하고 여기 매수해 들어가가지고 당일날 13분 만에 거의 10% 이상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었고요. 당일날 그래서 종가 베팅 했었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렸어요. 이틀 정도 걸려가지고 또 9% 단기 스윙으로 이틀 만에 또 10%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해서 한 2박 3일 걸쳐서 약 20%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AI도 그때 당시에 같이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5월 8일부터 5월 10일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똑같습니다. 돌파 매매로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여기서 분할 매도 대응 잡아드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따로 공략을 해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거의 뭐 10% 넘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게 되면요.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눌렸을 때 또 여기서 이런 데서 이제 눌림목으로 이제 여기서 또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가가 내렸는데 여기서는 좀 강하게 베팅하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상한가 다음날 매매였었고 여기 보시면은 데이 트레이딩 비중 베팅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비중을 좀 많이 담으라고 해가지고 또 다음날 또 한 10분, 15분 만에 또 큰 수익, 거의 13%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또 주가가 눌리니까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저점 공략을 해가지고 또 5% 매도 대응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도 이제 다 하죠. 상한가 가는 날에도 공략을 도와드리고 뭐 내가 지금 바로 급등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당일날 이제 돌파.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상따. 그 다음에 상한가 간 다음에 상한가 다음날 매매. 보통 이제 상한가 이걸 이제 D1 매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매도하고 그다음에 D2,
D2 매매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가 이제 D2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상한가 종목을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은 정말 강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 종목을 뭐 상한가만 수익을 내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 날 또 다다음 날 그리고 뭐 3일차, 4일차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또 매매를 또 즐기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또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급등할 때도 이제 굉장히 또 급등주 따라잡기도 잘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눌렸을 때 여기서 저점에서 딱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날 이게 짧아 보이는데도 거의 한 5, 6% 수익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뭐 매수가 이탈 없이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인 제가 이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마 다음 날은 양봉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보통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음봉이 한 2개 정도 여기서 2개 정도가 주면은 급등이 나오잖아요. 네, 반등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날도 분명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고점 갱신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LS 일렉트릭 공략하신 분들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 공략 이후에 24.17%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서 예전에 이제 상장 이후에 고점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돌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를 완료를 좀 했고 그래서 이 종목을 버리는 종목보다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려봐야 되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방송 공략을 했었죠.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얼마 안 됐죠. 5월 2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한 23%가량 수익권을 드렸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력 전선이나 유리기판 이 두 섹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안에서 10배거 가는 종목이 나올 거다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배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2등주나 3등주 격에 있는 종목들도 뭐 3배에서 5배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만약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최근에 이제 화요일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또 마린솔루션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제가 사실 이날도 종가 베팅을 했고 이날도 종가 베팅을 하고 이날도 종가 베팅하고 이날도 종가 베팅 이날은 종가 베팅 안 했어요, 여러분들. 네, 이날부터는 종가 베팅 안 했어요. 왜 그랬죠? 네, 다음날 음봉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네, 갑자기 변동성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오늘 종가 베팅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이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내리다가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들을 좀 돌파하게 되면은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그냥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이전의 고점들, 이전에 이런 구간들이 좀 매물대니까 거기서 이제 매수를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고 오히려 돌파하면은 오히려 비싸게 사더라도 오히려 그때 붙게 되면은 좀 시세 탄력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을 상장 이후에 거의 5번 정도를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한 번 이제 손절 나가고 거의 다 4번은 다 수익을 매도했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7% 정도가량 수익 매도했었고요. 또 여기서 종가 베팅해서 다음날 또 24%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24%가량 소유권 매도했었고요. 여기서 매수 받았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손절 대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 정도가량. 하지만 바로 이거 전부 다 판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판 게 아니고 거의 좀 절반만 팔고 다시 샀어요. 여기서 더 비중을 더 세게 들어가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1% 수익 실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가지고 여기 아마 20만 5천 원 부근에서 다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플러스 5% 정도가량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알려드렸던 그 신규조 대여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타점이 또 나오거나 아니면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또 확실하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렇게 신규조 대여 관련주들이 상장했을 때 나도 한번 이렇게 좀 탄력적인 종목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그 교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11월 달,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월천 트레이더는 굉장히 쉽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시장에는 정말 돈을 이제 주식을 하는데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96%의 시장 참여자들이 돈을 못 번다라고 보는데
사실 근데 또 쉽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노력을 안 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는 정말 간절하게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조금만 노력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천은 정말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또 제 제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월천을 달성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실제 또 차도 굉장히 좋은 외제차로 바꾸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계시고 그리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돈을 잃었지만 윤삼월 전문가와 함께하니까 복구가 되었다. 이런 인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도 나도 주식으로 한번 돈을 한번 확실하게 쓸어 담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QR 그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한 달간 수익률이 계좌 대비 이분이 한 5천 정도로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51% 정도가량 실제 계좌 대비 수익금이 찍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윤사무엘과 함께 하니까 돈이 벌리더라라는 걸 인증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너튜브에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어떻게 보면은 실시간 이제 장중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방송을 지금 현재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도 한번 주도주 매매를 당일날 이게 뻥 같은데 윤석열이 뭐 당일날 뭐 10% 20% 수익을 그렇게 쉽게 낸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였죠? 네, 어제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서 제가 방송을 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고요, 저도. AI 관련주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 전날 이제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가지고 상한가 다음날 매매로 여기 이 구간에서 이제 2분봉 9시 2분에 공략을 도와드려가지고 자, 어떻게 됐죠? 4분 만에 9% 수익이 나왔습니다. 수익권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4, 4분. 4분 만에 끝내버리죠, 윤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목을 이제 빨리 익절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재룡전기란 종목을 제가 사실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화요일 날. 그래서 저는 이제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시초가에 들어가셨어도 4, 5% 정도가량은 단 8분 만에 또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룡전기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너튜브에서도 언급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소페타시스를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발견해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 지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25분 만에 또 5%가량 수익을 또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한 종목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그러니까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1, 2% 내기도 굉장히 좀 그만큼 실력이 없으면 당연히 내기가 힘들죠. 하지만 저는 또 그날 주도주 매매를 거의 뭐 몇만 번 해봤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알거든요. 이 종목이 나한테 수익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약간 캐치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제 수익에 목마르신 분들 그리고 좀 탄력적인 계좌를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서 저와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윤사무엘과 함께 교육방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 밤에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월천 트레이더를 향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시게 되면 어려운 시장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방금 수익률 얘기를 통해서 알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특히 HLB 관련해서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관련 8개 종목들 다 한가를 갖고 시장에 많은 타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HLB 이슈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시장이 빠진 거는 HLB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HLB도 어느 정도의 이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지수를 움직일 만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오늘 좀 많이 밀렸던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수선하긴 했지만 요즘 시장 자체가 수급의 이동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괜찮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종목을 볼 줄 안다, 아니면 매매하는 타이밍을 볼 줄만 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시장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관점이고, 다만 아쉬운 거는 시장 지수가 좋았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대형주나 수급주들
에서도 매매할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전매 특허인 대형주 매매나 또 수급주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 타이밍이 좀 미뤄졌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장 유동성이 좋고 테마주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요즘 돈의 흐름을 좀 살펴볼 건데 지금 현재 큰 돈들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는 뭐 조선이나 전선전력, 조선주들 중에서는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대한전선, 대원전선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돈이 계속해서 여기서 이동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전선주 갔다가 뭐 화장품주로 갔다가 실리콘투나 아니면 오늘 뭐 어제도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 상가를 갔었죠. 그리고 뭐 반도체 중에서는 좀 YC나 이스페타시스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폴라리스 그룹주,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개별주로는 최근에 좀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이 좀 상한가도 잘 가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에서 오늘 또 삼양식품이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돈이 계속해서 여기로 갔기도 하고 이 돈이 또 뭐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여기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요즘 시장은 매매하기는 괜찮다. 다만 이걸 볼 줄 모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매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교육방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돈이 이쪽으로 가네요. 이쪽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또 피드백도 많이 드리고 거기서 좀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는 공략도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자부하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주 종목을 그러면 어떻게 매매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일단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는 오늘 지켜봐야 되는 어떤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그리고 테마들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들이나 테마까지도 우선순위를 먼저 어떤 종목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봐야 되는지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지금 바로 교육방에 함께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LB와 관련한 악재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좋고 테마주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를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테마주를 공략을 해야 할지 강세 테마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테마주는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시총 상위 기업의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지만 그래도 확실히 핫한 테마는 맞았는데요. 올 들어서 주가가 2배가량 오른 HLB는 FDA로부터 항암 치료제 리보세라닉과 또 캄렐리주마 병용요법에 대해서 승인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계열사 시총 약 5조 원이 증발하는 모습을 지켜본 반면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해냄과 동시에 MSCI 한국지수에 신규 편입된 알테오제는 한 달 만에 시총 10조 원을 다시 찍으며 코스닥 3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일각에서는 HLB의 신약 허가 불발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바이오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HLB인데요. 오늘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이 불발이 되면서 하한가를 갔고요. 알테오잔 같은 경우에는 MSCI에 편입됐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6.52%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테마는 바이오였습니다. HLB와 알테오젠인데 둘의 오늘 좀 마감 상황은 다른 상황인데요. 자,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향후 보고 계실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인데요.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이시네요. 네. 사실 저는 하한가를 간 종목을 가지고 오셔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되게 있었어요. 좀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좀 방송을 피드백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사실 너무 아나운서님께서 HLB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진양군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굉장히 좀 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뭐 자부심도 좋은 말로 하면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게 이제 재료가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로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제도전 의지 이거에 대해서 또 바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하한가를 갔을 때 또 진양구 회장님이 자기를 좀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하면서 또 반등을 크게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CRL이라고 수정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의미로 이제 좀 FDA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었었고요. FDA 같은 경우는 최장 6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또 결정한다. 이 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야 했을 때 쓰여질 재료일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19년도 6월 달 그리고 10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왜 이걸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냐면은 사실 제가 여기서 예전에 타 방송사에서 여기서 제가 사라 그랬다고 엄청 크게 물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러면 손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더 샀어요. 여기서 더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차트가 굉장히 좀 잘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되면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나중에 반등이 나와가지고 아주 좀 멋지게 수익을 냈던 이력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때 이제 장대 음봉 이게 하한가봉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점하예요.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나왔던 뉴스가 기사 나오죠. 19년도 6월 27일 날 이게 6월 27일입니다. HLB 3상 목표치 도달 실패, 바이오 업계 패닉. 리보세라닙 그 전체 생존 기간 5.8개월에 그쳤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하한가를 가고 다음 날도 점 하한가 가고 그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마이너스 15%에서 반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조금 더 내렸다가 나중에 이제 한 7월 달, 8월 달에 들어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미 FDA 사전 미팅 신청이라고 하면서 8월 19일 날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저점 대비했을 때 10배 갔어요. 정확하게 기억하기로. 그래서 저는 보시면은 이번에는 사실 이때는 도달 실패였어요. 하지만 이번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제도전 그러니까 보완을 해라예요. 그러면 지난번 그 19년도 6월 달보다는 그 재료 그 악재의 강도가 조금 약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까지 봤을 때는 아직은 그 악재의 강도가 19년도에 비하면은 약하다. 그래서 다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19년도에 HLB를 공략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분들은 이거를 알 거예요. 그때 어땠는지 기억을 여러분들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그리고 내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다 아실 건데 그때도 심리가 어마무시하게 불안했습니다. 뭐 헬릭스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뭐 하한가 가고 신라젠도 뭐 하한가 가고 막 이러니까 심리가 그때 당시에도 불안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기업이 뭐였냐? HLB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이 HL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진양군 회장님은 제가 그랬었잖아요. 제가 뭐 없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2월달, 3월달에도 HLB 제약, 뭐 HLB라는 종목을 뭐 매일같이 교육방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을 거예요. 막 진양구 회장님은 타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매일 수익을 가져다 드리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한 4월달 들어서 말이 없어졌죠. HLB에 대해서 말이 없어졌죠.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여기서 한번 당했잖아요, 저도. 당했기 때문에 이거를 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 좋은 경험이에요. 근데 뭐 지금 아프죠. 아프긴 한데 나중에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아프지만 어쨌든 이 패를 다 까게 되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도 열어보기 전에는 꼭 진짜 기대되고 열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온갖 재앙과 어떤 제약이 이렇게 뛰쳐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HLB 분명히 지금 뭐 공장 실사도 9월 달에 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FDA 승인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냥 되면은 그때 이후에 수급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저는 절대 안 깐다. 그 전에 다 정리해야 된다. HLB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손실도 없이. 그래서 손실도 없었고 오히려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하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실수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시장 참여자들이 실수하는 거를 틈을 내 가지고 공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스마트머니예요,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공략을 당연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제가 이제 실제 굉장히 큰 자금들, 뭐 몇백억대, 몇십억대 이제 운영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지금 다 침을 흘리고 오늘 시장에 돈이 안 돌았잖아요. 왜 안 돌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HLB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HLB가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쪽에 돈이 쏠릴 거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종목들 짜잘짜잘하게 매매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큰 돈들이 결국에는 여기는 비중을 실을 수가 있거든요.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HLB 종목을 좀 잘 봐야 된다는 관점이고,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HLB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만약에 오늘 뭐 거의 200만 주가 하한가에 걸려 있었죠. 200만 주였나? 거의 2천만 주였나? 아무튼 되게 많은 그 하한가 전략이 많았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 하한가가 풀려야 돼요. 하한가가.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한가가 풀리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수급을 그때 터지는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라고 하면은 한가에 만 2천만 주가 있다. 그러면은 그 1분봉에 2천억이 터져야 돼요, 여러분들. 뭐 몇천억이 터져야 됩니다. 뭐 몇천억이 터지든 뭐 몇백억이 터지든 그걸 보고 아마 추정 수급이 굉장히 많이 크게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5만 2천 원에서 뭐 4만 2천 원 사이가 되겠죠. 네,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 초반.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여기 매수 밴드를 조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한가가 풀려야 결국에 그때 아마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진양곤 회장님이나 아니면 HLB가 어떻게 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추세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죽든지 하겠지만 어쨌든 반등은 상당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패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뭐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종목은 그래도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살려줘요. 정신 차리고 공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 HLB 낙주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에는 고통이에요. 저도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겨내면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성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019년에 크게 하락했다가도 또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났었던 HLB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다시 재현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HLB 전략 매수로 저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LB 관련한 전략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바이오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알테오젠 관련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매수이시네요. 알테오젠은 근데 확실히 호재가 있잖아요. MSCI 편입. 그러니까 향후에 더 가겠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랑 이제 알테오젠이랑 HLB랑이 완전히 뭐라 해야 되나요?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오 섹터는 맞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돈이 진짜 찍힌다. 약간 이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A 승인. 약간 꿈이 더 크죠. HLB 그런 걸로 봤을 때는요. 하지만 실제 여기는 이제 돈이 이게 뭔가 눈에 보인다. 그걸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머크 빅파마 기업인 머크사랑도 최대 5,750억 원 규모 키드루다 SC 독점 계약에 성공한 이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키드루다 SC가 9월달 임상 3상에 성공할 시에는 1조 3,400억 원의 추가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키드루다 SC의 9월 임상 3상, 9월 달까지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HLB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제가 2월 달, 3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때 이후로도 거의 몇십 퍼센트,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가져다 줬던 종목인데, 자, 보시면은 9월 달에 있던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일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5월 전에 일정이 있기 전에는 일주일 전이든 2주일 전이든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 임상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패를 다 까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팔고 나오셔야 돼요. 어쨌든 되면은 그때는 그때에 맞춰서 또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의 키드루다 SC 판매 로열티 수자는 이제 5%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28년 이후에는 연 1조 정도의 로열티가 기대가 된다. 뭐 한 3년에서 4년 정도 가량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추가적인 어떤 임상 모멘텀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최근에 나왔던 증권사 레포트를 살펴보면은 약물 전달 기술 특화된 플랫폼 바이오 강국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 이러면서 알테오젠을 또 대장으로 치켜 세웠어요. 그러면서 오늘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어쨌든 시장이 어쨌든 주도주들의 특징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21선 부근에서 한번 반등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반등을 했던 게 21선입니다. 여기서 한번 반등했었고 21선에서 반등을 한번 하고 내려가게 되면은 61선에서 한번 반등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데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런 데가 1차 목표주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HLB는 죽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은 더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얘도 시가총액이 거의 코스닥에서는 3위인가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어느 정도 방어해줄 역할이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방어를 해줘야 된다는 관점이고, 이런데 MSCI 편입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이오도 차별화된 어떤 투자 심리랑 그로 인해서 이제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같은 바이오라고 해서 똑같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어떤 좀 개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기업은 또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좀 판단해서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알테오젠 장중 공략 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현재는 매수하시는 게 좋겠고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대응법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또 방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윤서물 전문가가 지목한 개별주는 또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오늘 개별주는 해외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의 실적을 거둔 삼양식품이 되겠습니다. 증권가가 삼양식품에 대해서 향후 해외 수출 고성장 전망을 점치며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면서 기대감 속에서 29.99%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는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이 삼양식품 왜 오늘 또 개별주를 가지고 오셨는지, 오늘 상한가를 이미 터치를 했잖아요. 근데 상한가를 또 한번 터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D1, D2, D3 매매가 다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네. 제가 가져온 이유는 네. 좀 단순한데, 오늘 좀 시장이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은 점상이고 네. 아까 HLB 같은 경우는 점하였잖아요. 약간 와 진짜 극단적이다 시장이, 약간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네. 어쨌든 이 종목이 점상을 갈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점상 가격대는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도 상당히 잘 나왔었고, 그냥 단순해요. 논리가. 여러분들 주식이 굉장히 좀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뭐 다른 재료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소스가 있어가지고 막 주식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좀 정말 강하게 가는 종목들 살펴보시면은 그냥 이거 좋대야, 이거 잘 팔린대요. 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까르보 불닭 볶음면 뭐 이게 해외에서 품절 대란인데 잘 팔린대. 이게 실적으로 찍혔대. 영업이익이 뭐 거의 801억 원이 나왔대.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그거예요. 화장품도 최근에 좀 지금 뭐더라? 뭐 실리콘2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일째 양봉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실적 모멘텀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거기다가 핵심은 그거예요. 실적 성장했다가 북미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어떤 수혜를 받는 업종이었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린대. 까르보 불닭 볶음면 미국에서 잘 팔린대. 전력 관련주들 지금 미국이 전력 난이네 뭐 이렇게 계속 다 바꿔야 된대.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핵심 시장에서 움직이는 키워드구나. 그런 걸 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또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서 예전에 여기서 이제 타 방송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저도.
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가격대 여기 가격대는 좀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은 상당히 그 시가총액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것도 팩트가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흐름들이 보시면은 여기서는 단타 구간이 없어요. 단타 구간이 없다가 빵 여기서 상한가를 날려보내는 게 요즘의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얘가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뭐 여기 보시면은 2,000원대에서 지금은 뭐 3만 원대가 갔잖아요. 보시면 이게 작년이거든요. 작년 5월 달. 그러니까 딱 1년 동안 거의 한 15배를 간 거죠. 15배. 근데 보시면은 이런 데서는 조용히 우상향을 해요. 네, 조용히 갑니다. 조용히 가다가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와, 요즘에 좀 약간 희한하게 움직인다 약간 이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제 교육방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매일 거의 실리콘2를 거의 종가 베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뭐 이제 월요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계열로 여러분들 좀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어떤 매매 기회가 나왔을 때는 또 저 윤사무엘이 한번 공략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하단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양식품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삼양식품 뭔가 조금 더 매수의 시그널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할지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윤사무엘 전문가님께서 투자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강의의 제목이 38 광땡 수급주 매매예요. 네네. 38 광땡이 뭔지 너무 궁금한데 뭔가요? 똑같아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만, 결국에는 뭐 화투를 친다라고 했을 때,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패가 왔을 때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승률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패인데, 똥패인데 공략하면은 이제 헛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승률을 올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USB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르쳐 드리고 있고, 거의 1시간 분량이거든요. 제 얼굴이 나와서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제가 이제 가장 좀 사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주식 매매 3요소 중에서는 이제 재료나 수급, 차트를 활용할 건데, 사실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좀 객관적이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아까도 HLB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어마무시한 악재가 될 수는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거 귀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재료가 떴을 때 나는 이거 재료가 A급이야. 나는 이 재료 봤을 때 똑같은 재료를 보고 나서 이건 C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A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상한가를 좀 자신 있게 찍을 수가 있겠죠. C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한가를 가는데 그냥 쳐다만 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객관화된 데이터를 만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그거를 저는 수급으로 하게 됩니다. 네, 거래대금과 재료의 크기를 거래대금으로 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밑바탕에 깔아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기법이 필요하겠죠. 차트나 뭐 캔들, 추세, 보조지표 이런 게 필요한데, 간단하게 이제 38선 위에 형성 시 저는 매수 전략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38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좋은 차트일까요? 매매하기 좋은 종목일까요? 내가 따라 붙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마이너스야. 이러면 좀 잘못된 거였죠. 근데 시장이 강세거나 아니면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갔다가 조금 눌려요. 여기가 50%, 저점과 고점에 50%라고 했을 때 보통 여기가 38%가 돼요. 38%를 잘 안 깨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상한가를 가든 2차 VR을 가든 갑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이 38선 아래로 안 내려온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지표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교육방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은 또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급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됩니다. 몇 번 이상. 그리고 2개 이상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폴라리스 AR 5월 8일 날 제가 뭐 상단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 선이 38선이에요. 자, 보시면은 주가가 38선을 잘 안 깨져. 여기서도 깨지지 않았고 여기서도 이제 깬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YSL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좋습니다. 3분당 거의 200억씩 터집니다. 그래서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 뜬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로 잡았던 거고, 자, 여기서 보면은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1박 2일 만에 13%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엔젤 로보틱스도 보시면은 YSL 밴드가 이제 우하향할 때, 여기가 우하향하고 여기서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죠. 이때 턴어라운드가 추세가 반전이 되었다. 이걸 보조지표를 통해서 제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래대금은 너무 좋습니다. 뭐 3분당 뭐 많이 터질 때는 400억, 600억씩 터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2개 이상의 음봉 캔들, 그리고 여기서 상승 장악형, 2개 이상의 음봉 캔들, 상승 장악형, 그리고 나서 주가가 60%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례 제가 다 공략을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저는 주가가 내려가는 종목을 잘 매매를 안 해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 추세가 좋은 종목,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도 견조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도 당일날 큰 수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매일 멋진 종목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교육도 신청하시고, 제가 또 교육도 계속해서 어떤 맞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공략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 광땡 기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YSL 밴드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 말씀하실지 궁금해요,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종목마다 다 잘 가잖아요. 네. 뭐 잘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 날이든 아니면 2박 3일이 되든 수익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 오늘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웬만하면 수익 줄 거라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의 이름은 이제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 이제 고다층 MLB 이제 생산 기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고다층 PCB를 하는 기업이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유일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의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다 구글이나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도 고객사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죠. 이 종목이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살려놨어요. 그래서 살려놓으면 어떻게 해야죠? 계속 공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좀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었는데, 모멘텀이 이제 1분기 기점으로 실적 사이클이 26년 동안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 정도 부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현재 사상 최고가에 근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이제 1,100달러로 이제 상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라운드 피겨인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달러가 있겠죠. 1,000 엔비디아. 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약간 그런 관련주로 지금 현재 부각받은 이수페타시스를 공략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 일봉부터 간단하게 보실 텐데,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좀 약간 가격 조정을 받다가 이 구간들을 돌파하고 여기 종고점에 다시 한 번 더 달라붙었어요. 만약에 여기가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1,000달러거든요. 그래서 이 1,000달러가 약간 라운드 피겨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관련주로 묶여 있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렇게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고, 자, 보시면 이스페타시스의 일봉을 보시면은 1, 2, 3 돌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지지받으면 더 간다라는 관점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월봉도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제 여기 베이스에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가속 채널을 형성하다가 여기 상당히 또 지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진짜 강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저와 함께 이렇게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추가적인 어떤 가격 전략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제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고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추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수 페타시스였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인사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리보세라닙 FDA 승인 불발로 하락한 HLB 역사를 재현하며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알테오젠도 호재가 더 많기 때문에 상승 여지가 있다며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클라이막스 히든 종목은요. 인쇄 회로 기판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윤사무엘 전문가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